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백스윙으로 하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요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오른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서 스윙할 수 있으면 너무 낮죠. 그럼 얘를 더 업라이트하게 해주면 이렇게 너무 낮게 가는 거를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어드레스 때 손이 낮으면 낮을수록 플레인 앵글은 얘도 더 플랫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손이 내 몸에서 멀어져서 팔뚝을 이렇게 맞추면 이 플레인 앵글도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죠. 그러면은 너무 낮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플레인 이동 없이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번면에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끝 오르막. 그때는 왜 왼쪽으로 갈까요?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 이렇게 스윙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발끝 내리막. 이럴 때 스윙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잖아요. 발끝 오르막이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고, 발끝 내리막이면 얘가 너무 업라이트 하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있을수록 조금 더 여기에 가깝게 좀 낮은 게 좋고, 웨지일수록 요 사이에 있지만 여기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 안에 조금 더 가깝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플레인 앵글은 경사면에서 어드레스 경사면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에 의해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있어요. 핸즈 온리, 요거는 실질적인 클럽 샤프트의 플레인 앵글, 엘보 플레인, 그 다음에 턴드 숄더 플레인, 이렇게 숙여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빼져서 이렇게 회전이 됐을 때 여기부터 공까지의 이 앵글, 그 다음에 스퀘어 숄더, 또 하나가 있는데 스퀘어링 숄더인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일단 요 정도만 있다고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클럽 샤프트는 어드레스 경사면에서 움직이며 움직일 때, 백스윙을 할 때 다른 플레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요. 만약에 제가 엘보 플레인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엘보 플레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서 높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클럽 샤프트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실질적인 플레인 앵글이 이 클럽 샤프트잖아요. 제가 이렇게 숙였어요. 숙인 상태에서 이 플레인 앵글을 계속 유지하고 백스윙으로 가면 상당히 낮아지죠. 그럼 정상적인 스윙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이동을 해야 돼요. 백스윙 과정 속에. 그러니까 픽업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핸즈 온리에서 시작을 해도 이 상태로는 너무 낮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플레인 앵글이 이 앵글에서 백스윙으로 갈수록 이렇게 살짝은 업라이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동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럽은 바닥에 완벽하게 닿지 않게 설계되어 있으며 클럽 샤프트는 한 가지 플레인 기준점과 정렬할 수 있대요. 요거 중에 이제 정렬을 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를 선택한 플레인 앵글에 배치하면 된대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오른 팔뚝 플라잉 웨지를 맞춰서 스윙할 수 있으면 너무 낮죠. 그럼 얘를 더 업라이트하게 해주면 이렇게 너무 낮게 가는 거를 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이 어드레스 때 손이 낮으면 낮을수록 플레인 앵글은 얘도 더 플랫해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손이 내 몸에서 멀어져서 팔뚝을 이렇게 맞추면 이 플레인 앵글도 조금 더 업라이트해지죠. 그러면은 너무 낮게 아니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플레인 이동 없이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스윙에서는 백스윙으로 하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요 엘보하고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에서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라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일직선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모킬리는 요 안에 엘보나 턴드 숄더 안에만 있으면은 플레인 앵글 스윙할 때 그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팩트에서 클럽 헤더의 토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게 한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엘보라고 가정을 하고 엘보보다 얘가 더 낮아요.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토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리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맞는다고 해도 왼쪽을 가요. 근데 이번에는 턴드 숄더보다 더 높아요. 맞는 순간에. 엘보나 턴드 숄더 플레인 안에만 있으면 이 토나 힐이 너무 들리지 않는 어느 정도 오차 안에 있는, 그렇죠, 허용 범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번면에 이렇게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끝 오르막. 그때는 왜 왼쪽으로 갈까요?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 이렇게 스윙하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발끝 내리막. 이럴 때 스윙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잖아요. 발끝 오르막이면 이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플랫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고, 발끝 내리막이면 얘가 너무 업라이트 하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짧은 클럽하고 긴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유리한 플레인 앵글이 있을 수 있겠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그 웨지는 엘보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턴드 숄더 플레인이 더 유리할까요? 웨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있을수록 조금 더 여기에 가깝게 좀 낮이는 게 좋고, 웨지일수록 요 사이에 있지만 여기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 안에 조금 더 가깝게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거를 이제 호모켈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엘보 플레인, 임팩트 픽스에서 오른 팔꿈치가 허리에 있는 곳이 엘보 플레인이래. 이렇게. 임팩트 중 오른 팔뚝이 엘보 플레인에 있으면 가장 플랫한 플레인이래. 이 경사가 가장 이렇게 플랫한. 핸즈온으로는 스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엘보 플레인 앵글은 백스핀이 감소하여 매우 플랫한 어택 앵글이 만들어져 짧은 샷에서는 피해야 된대요. 플레인이 이렇게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라인을 직선으로 유지하면 열렸다가 닫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택 앵글이 딥하지가 않고 낮겠죠. 그럼 스핀 양에도 영향을 주고, 짧은 웨지라는 클럽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면 양이 많으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짧은 웨지나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플랫한 플레인 앵글보다는 살짝 높은 플레인 앵글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엘보 플레인은 플레인 앵글이 플랫하기 때문에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큐뮬레이터 3번의 롤이 필요하대요. 자, 근데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이제 플레인 앵글을 뭘로 치냐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이에요. 플랫한 백스트로크 턴, 숄더 턴 이후에 오른 어깨가 도달하는 지점이 기준점이 된대요. 그래서 이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을 어디를 기준점으로 거야 되냐면 여기 겨드랑이 안쪽, 어드레스 때부터 겨드랑이 안쪽, 오른 어깨로 잡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여기. 자, 근데 여기서 백스윙을 하면 이 오른 어깨가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요 라인에 딱 걸쳐요. 여기서 오른 어깨가 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갔죠. 그 테이크어웨이, 왼팔 그네를 회전적인 움직임을 만들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왼팔은 그네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죠. 얘를 움직여주는 게 처음에 뭐였냐면 오른 어깨 움직임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치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들어오고, 내려올 때도 반대로 뒤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오른쪽 어깨가 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내려오면 우리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거든요. 기준은 항상 오른 어깨예요. 아, 오른 어깨에서 공까지.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공이 있겠죠. 얘가 왼쪽 어깨가 얘를 맞추면 너무 업라이트해지는 거죠. 오히려 왼쪽 어깨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른 어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맞춰주면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에서 이렇게 들면 손은 항상 오른 어깨 높이래요. 오른쪽을 이렇게 하면 오른손, 오른 어깨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왼팔하고 어깨 라인이 어떨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라인 아닐까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원 플레인 스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플레인 앵글보다 우수하여 플레인 앵글 이동이 필요 없대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드레스 때 설정을 해서 클럽 샤프트가 여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를 해요. 자, 숄더 턴 테이크어웨이는 뭐냐면 어드레스 때, 그러니까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 어깨가 이렇게 갈 때 이 플레인 앵글도 될 수 있으면은 얘도 약간 업라이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은 손이 내 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라인을 지키면 얘가 생각보다 이게 낮게 가죠. 그 다음에 일로 뒤로 가는 건 살짝 불편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번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플레인 앵글의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픽업이 되긴 되는데 플레인 앵글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픽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은 이동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대요. 이 플레인 앵글에 방해되는 숄더 턴 테이크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